네, 오랜만에 톡스파이크가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3월 막바지 봄 배구를 앞둔 시점인데요. 여자부는 아쉽게도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시즌이 조기 종료가 됐지만 남자부는 이제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승점 차이에 따라서 이르면 4월 1일 그리고 늦으면 4월 3일에 봄 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앞서서 지금 정규 시즌에 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준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미 편집장님, 이정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열릴까요? 일단 현재 4위 한국전력, 3위 우리카드, 2위 KB손해보험 세 팀 모두 열린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준피오 없이 플레이오프에 바로 직행하기를 원하겠지만 사실 한국전력이 30일 KB손해보험전에서 승점 3점만 추가하면 바로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도 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직전 시즌에도 승점 1점 차로 봄배구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더 크고, KB손해보험은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상대팀이 한 경기라도 더 치르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원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역시도 이보미 기자와 마찬가지로 조금 준 플레이오프 열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한국전력 선수들의 조금 간절함이 그 어느 시즌 때보다 더 크고, 또한 KB손해보험도 어떻게 됐든 준 플레이오프가 좀 열려야 플레이오프 올 시즌은 단판 승부로 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체력 안배 싸움에서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멋진 모습을 홈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주전 선수도 체력 안배도 해줘야 되고, 혹시 모를 또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KB손해보험이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좀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경기를 좀 펼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한국전력의 승점 3점이 조금 획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은 하는데, 이제 지난 토요일 경기였죠. 삼성화재 경기에서 케이타 선수를 거의 풀타임에 가깝게 출전을 시키는 거를 보고 KB손해보험도 이제 시즌 마지막에 어느 정도 순위가 고착화 됐는데도 또 자신의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조금 기대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B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바로 이제 케이타의 최다 득점, 시즌 최다 득점 달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3월 30일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이제 이 케이타의 기록이 깨질지 안 깨질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현재 케이타가 35경기 출전해서 140세트 소화하면서 1261득점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지금 현 OK, 그때 당시에는 삼성화재 소속이었던 레오 선수인데요. 2014-2015 시즌에 레오가 세운 기록이 1282득점 기록입니다. 그래서 22점만 획득을 하면 신기록을 달성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케이타 선수와 얘기를 해보거나 좀 팡팡 플레이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선수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 모든 기록의 1등이 되고 싶은 케이타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그 레오 선수랑 많은 비교가 되긴 했었잖아요. 신구 폭격기라고 그렇죠. 해서 비교가 되긴 했었는데, 케이타 선수가 2시즌을 치르면서 점점 진화하는 괴물이라고도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 첫 시즌에는 공격만 잘하는 선수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공격도 연타를 쓰거나 아니면 수비도 되는 선수, 그리고 서브도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기록에 좀 더 욕심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환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이제 30대에 접어든 레오와 20대 초반의 케이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케이타 선수가 삼성화재 시절 뛰었던 레오 선수의 이 퍼포먼스를 넘으려면 일단은 KB손해보험을 챔프전에서 우승을 시켜야 여기에서 직접적인 좀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좀 올 시즌 레오는 사실 이제 30대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 이 점프 타점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조금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좀 사실 전성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나이이고,
반면 케이타는 20대 초반에 지금 이제 잠재력이 뭐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무궁무진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0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22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쉬면 또 체력이 바로 보충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케이타 선수가 레오 선수와의 좀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서 좀 비교가 되려면 이 KB 손해보험을 챔프전에 이끈 후 대한항공을 꺾어서 이 KB 손해보험 가슴에 좀 V1을 달게 한다면 이 케이타 선수도 이 레오 선수 못지않은 명성을 또 나중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 기록과 개인 기록을 동시에 거머쥐어야 되는 케이타의 입장인데 또 이번 시즌이 아니고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케이타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국전력의 공재학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이종호 기자님 며칠 전에 공재학 선수 커피 또 받아 드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커피가 아니고 청포도 에이드였는데 사실 이제 공재학 선수가 이 한국전력 숙소 근처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별다방 커피에서 이 선수들에게 경기 당일에 아침에 커피를 쏘는데 사실 뭐 이 별다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그 커피값이 많이 그쪽이 올랐어요. 아, 엄청 비싸졌죠. 원래 4,100원이었는데 톨 사이즈도 4,500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20만 원 안쪽에서 이제는 20만 원이 좀 훌쩍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아쉽게도 좀 우리카드 전에서 그 기분 좋은 징크스가 깨지긴 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징크스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KB 손해보험전에 한 번 더 쏘지 않을까 좀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 아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근데 그날 사실 우리카드전에서 그 깨진 게 그 팬들에게도 그 3월 27일 맞이해서 327잔을 좀 그렇죠.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뭐 깨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좀 tan거 아니냐. 네. 뭐 기분 좋게 팬들은 드셨을 것 네. 같고 이게 또 다시 시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국전력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카드와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이 이번 시즌 굉장히 일방적이었잖아요. 우리카드가 전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준 플레이오프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올 시즌 6경기에서 모두 패했지만 직전 시즌까지 포함하면 8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 중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국전력에서 이제 벤치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선수들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자리에서 수비를 해라 하면 5번 자리에 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기록적인 면이 있어서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지난 경기에서도 보면 상대 뭐 우리카드 하현용 선수나 김재희 선수의 플로터 서브에 많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포스트 시즌은 단기전이잖아요. 그래서 또 변수가 많은 만큼 그때는 또 한국전력에서는 뭐 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준 플레이오프가 열린다면 이건 준 플레이오프는 아무래도 정규리그와 다르게 완전히 단기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 한국전력에 또 많아요. 신영석 선수도 그렇고 박철우 선수도 그렇고 이미 뭐 현대캐피탈이나 삼성화재에서 뭐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리그와는 다르게 준 플레이오프, 뭐 플레이오프는 완전히 전혀 다른 성격의 유형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규리그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 여러 번 다른 팀들과도 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면이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단판 승부에 간다면 또 이 한국전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올라간다면 좀 백중세의 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국전력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않는다면 이제 KB와 우리카드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될 텐데 이 경기가 또 이제 외국인 선수 간의 매치가 상당히 또 볼만한 것 같아요.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케이타 vs 시즌 막바지를 앞두고 교체된 레오 선수, 이 두 선수 간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 레오 선수와 이 케이타 선수의 맞대결도 좀 궁금하지만 저는 좀 나경복 선수의 조금 활약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나경복 선수가 완전히 물이 올랐어요. 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한국전력 경기를 보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경복 선수의 이 공격 성공률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6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6라운드에 나경복 선수가 물론 한 경기를 어깨 통증으로 결장을 하긴 했지만 5경기에서 한 번도 공격 성공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시즌을 되돌아봐도 공격 성공률 30%를 기록한 경기가 단 한 경기일 정도로 조금
이 어느 정도를 평균 정도의 평균 유지를 하면서 공격 성공률을 지켜줬거든요. 물론 좀 아무래도 왼쪽 어깨가 좀 통증이 있다 보니까 상대 공격을 막다가 좀 어깨가 찌릿하는 현상이 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동작을 취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또 신영철 감독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공격 탑법, 뭐 밀어쳐야 될 때는 밀어치고 틀어 때려야 할 때 또 틀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레오 선수가 이 첫 경기였는데도 하승우 선수가 좀 나쁘지 않은 호흡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세트는 좀 30%에 좀 저조한 성공률이었지만 2, 3세트 50% 그리고 4세트에는 뭐 70%, 80%를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주일이라는 이 준비 시간을 갖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더 호흡이 더 물이 올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레오 나경복 대 케이타의 승부는 지금으로서는 뭐 저도 누군가 앞서지 못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카드도 이 아포짓의 부재 때문에 고충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경복 선수의 맹활약 때문에 우리카드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나경복 선수가 사실 다행히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지만 왼쪽 어깨를 다쳐서 공격할 때는 괜찮은데 블로킹을 할 때 왼쪽 어깨에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지만 최근 그래도 활약을 보면 나경복 선수가 역시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펼치지 않나. 그래서 레오가 좀 적응을 하고 나경복과 쌍포로 또 이룬다면 우리카드의 전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 모두가 백중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따지면 준피오, 피오 다 만만한 대결이 없네요. 만만한 대결이 없죠. 어느 대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러면 끝으로 올 시즌 남자부 봄 배구의 키워드 하나씩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계속 언급이 됐지만 저는 레오를 꼽고 싶거든요. OK 금융그룹 레오가 아니라 우리카드의 새 얼굴인 레오 안드리치를 꼽고 싶은데 이게 해외 배구 리그에서는 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서 뭐 외국인 선수들을 뭐 갑자기 보강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잖아요.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막바지에 교체를 하는 게. 그래서 물론 레오 선수가 2년 전과는 다르게 좀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 러시아 리그에서도 시즌 뭐 득점 2위까지 이름을 올려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레오가 현재 한국에 들어온 지 24일에 입국을 했으니까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스트 시즌의 단기전의 경우에는 신영철 감독이 늘 강조하는 공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뭐 결정적인 랠리 상황에서 디그 하나, 뭐 연결 하나, 공격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터 하승우와 레오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호흡이 얼마나 발휘가 될지가 전체 올 시즌 포스트 시즌의 최대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정원 기자님. 저도 이보미 기자와 마찬가지로 레오 선수와 그리고 저는 한 선수를 더해서 조금 나경복 선수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레오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되지만 이보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실 이 시즌 후반에 외국인 선수를 거의 교체하는 팀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레오 선수는 정규리그 한 경기를 앞두고 왔고요. 그리고 레오 선수가 만약에 이 우리카드가 준 플레이오프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2경기만 치르고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 입장이 또 경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과연 좀 레오 선수가 한국에서 최대 몇 경기를 소화하고 갈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나경복 선수가 이제는 예전에는 조금 나경복 선수에게는 좀 안 좋은 별명이었지만 이 나기복이라는 좀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나기복을 넘어선 나꾸준이 아닌가. 네, 조금 최고의 활약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나경복 선수가 지금 올 시즌 페이스, 특히 6라운드 페이스를 더 보여준다면 충분히 우리카드가 이 레오 선수 그리고 나경복 선수와 함께 뭐 준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에서 뭐 대한항공도 물리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를 정해보자면 케이타를 잡아라. 아무래도 KB 입장에서도 케이타 선수에게 굉장한 공격 점유율과 이렇게 몰아주기 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타 선수가 그게 통해서 단기전이니만큼 에이스의 활약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케이타 선수가 자기 실력을 100분 발휘를 한다면 KB는 오히려 챔프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케이타 선수를 잘 봉쇄를 한다면 다른 팀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면서 네, 봄 빼고 키워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저희는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겠고 이제 4월 5일날 펼쳐지는 대한항공과 플레이오프 승자의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저희는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